네, 이번에는 조경태 후보 발언해 주실까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4년간, 문재인 정권 4년간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그 폭정과 잘못된 실정을 우리 국민들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한 네 분의 후보님들과 함께 내년의 정권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그런 정책 토론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누가 과연 대표로서 적합한지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조경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경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우리 당은 쇄신의 작업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전당대회에 훌륭한 원외 인사, 그다음에 초선 인사, 그리고 중진 이렇게 골고루 출마하게 되었고 또한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특정 세력만 안고 가는 그런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훌륭한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함께 정말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통해서 저는 당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쇄신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 운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가 반드시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조경태 후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나경원 후보에게 질문. 네, 나경원 후보에게 하시죠. 예,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도쿄올림픽에 정말 파렴치하게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물론 항의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나경원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치르면서 독도를 아마 본인들의 영토인 것처럼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독도에 한번 가서 독도 수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지면서 독도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단호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도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이 사실로 잘못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매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저는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는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경원 후보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미 일본이 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유치하면서 그 지도에 그러한 표시를 해서 저희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이콧까지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 외교의 무능함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중국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다가 또한 또 일본에 된통당하는 이런 아주 무능한 저는 외교 정책에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 두 번째 질문을 또 이어 나가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뜨겁게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이준석 후보님은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 넣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들 세금을 갈취하는 나쁜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해법이 무언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서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산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 바탕을 통해서 이제 과세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인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과세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투자 수단에 대해 가지고 징벌적인 조처만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가 자산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넣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우리 당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또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입법 활동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가상화폐 업계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홍문표 후보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정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학 입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입시 제도를 보면은 정시와 수시가 상당히 좀 모순적인 그런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시가 20% 수준이고 수시가 오히려 7, 80% 수준입니다. 정시 학대를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인데, 본 후보의 뜻인데, 우리 홍문표 후보님은 정시 학대에 대해서, 대학 입시의 정시 학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또 당 대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사실은 바란스가 안 맞는 지금 현재 교육의 전론발의를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서 저는 의원님이 생각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네, 정시가 지금 한 30%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을 확대, 한 10% 정도 이상 확대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예, 본 후보는 한 60% 정도 최소한 50대 50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홍 후보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거는 좀 이의가 다릅니다. 한 10% 정도만 더 돼도 지금 현행에서 10%만 더 돼도 나름대로 좀 바란스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호영 후보님께서는 이 정시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정시 수시 비율 자체 장단점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시 비율을 조금 높여야 한다. 저는 이전에 정시를 50%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조국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정시 학대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50% 이상의 정시 학대를 함으로써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 후보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저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정시 비율을 늘려서 최소 50%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조경태 후보님과 생각이 전적으로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은 분명히 정시 학대를 대폭함으로써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태
네, 열심히 잘 싸워주신 우리 홍문표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워낙 말과 행동이 다른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 정권이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노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내노남불 정권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이 뭐 반성하거나 또 사과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홍 후보님과 또 여러 우리 후보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조경태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당이 대선을 앞두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그 영남 지역 내 갈등일 것입니다. 최근에 부산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 당도 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은 아직까지 지역 내, 그러니까 TK와 PK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조경태 의원께서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원만하게 풀면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TK, PK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바람에 이게 갈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은 수십 년간 그 군공항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이 공항이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제공항이라지만은 사실 국제공항의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덕도에 신공항에 하나의 공항을 하나 정말 국제공항다운 국제공항을 하나 짓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은 문제는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TK 그 통합 신공항입니다.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게 대구에 있는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이 공항을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에 있는 부지를 팔아서 군이 의성으로 옮기는 건데 그 기본에 약간의 그 국비에 들어가는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국비 부담을 하자. 이것이 저는 대구 경북 시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 OX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OX 팻말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주십시오. 가급적 가슴 쪽에 이렇게 들어주셔야 카메라에 잡힙니다. 자, 질문 5개 나갑니다. 시작해 볼까요? 1번 질문입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즉각 허용하겠다. OX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5분 모두 허용하겠다라고 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것이다. 네. 3분이 찬성, 2분이 반대하셨네요. 이유가 궁금한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반대하시는 이유를. 이준석 후보 왜 반대하십니까? 저희 당이 대선을 앞두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한다 해서 받아주실 분이 아니고 저희가 반대한다 해서 또 안 해주실 분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빌미를 잡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는요?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애걸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3번째 질문 드릴까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다시 한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조경태 후보께서는 왜 안 드셨는지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면은, 예. 사과는 하는데, 예. 사과는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세 분은 반대하셨고, 이준석 후보 답변을 자주 듣게 되는데 다시 모셔오고 싶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보여준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필요한 역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모셔온다면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가 언론에 제시한 적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우리 야권 단일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을 모실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수락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 후보께서는 저는 의견 표시를 보류했는데요. 예. 문재인 정권 연장, 민주당 연장 안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생각이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을 도울 것이라고는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마치실 때 상임 고문으로 모셨던 것도 우리 당과의 지속적인 연결 통로를 열어놓기 위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움은 받되 지금 당장 모셔온다 안 온다를 의견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자, OX 문제 재밌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있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두 분이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후보께 혹시 어떻게 언제 연락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연락을 하고 있다. 저는 우리 야권 후보들 모두를 우리 당에 모시고 오는 것은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이 안철수 당대표를 포함해서 모두와 소통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영 후보도 연락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와 언제 어떻게 연락한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예. 저는 한 3주 전에 어느 토론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즉각 입당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런 반박이 전혀 없었고 또 어제 오늘은 입당 가능성까지 비쳤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드 OX로 후보들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후보. 네, 지금 우리 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젊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또 한편에서는 정당에서는 노장층의 조화가 또 잘 이루어지는 그런 조화로운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문표 후보님께서는 이 노장층의 조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전 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은 종합예술로에서 당의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면은 한 편견의 정당보다는 합리적이고 상당히 저는 힘이 있는 정당으로 간다. 그래서 그 조화를 맞추는 그런 정당의 구성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후보. 네, 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경원 후보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말씀이시죠? 양도소득세는 아주 좀 낮추고 네. 예, 세금을 좀 많이 좀 낮추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한해서는 종부세, 종합부동세를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 세금으로 된 것은 보유세도 높고 거래세도 높아서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 평균이 10억이 넘는데 종부세 기준도 지극히 낮고 이것을 높이는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당대표가 되면 우리 조경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세제 정책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태 후보께서는 이준석 후보 어떤 거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준석 후보를 먼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전당대회를 흥행에 이르도록 만들어준 그런 공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주 혁신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순기능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미국 같은 곳에서도 허위 공시에 가까운 자료 또는 공매도 보고서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 가지고는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맞아서 공매도 규제했을 때 그의 정효과도 상당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주호영 후보께서는 아마 보기 드문 아주 온화한 분이십니다. 불자시고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이신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아주 힘든 것은 이 정치가 너무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호영식 통합, 국민 통합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평소에도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는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또 정치권 전체가 역지사지하고 상대방은 왜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알아보는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노력이 정치권에 훨씬 더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후보가 청문 대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홍문표 후보가 해주시죠. 아까 부동산 문제를 우리 조경태 후보 꺼내셨는데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 당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초선 의원님들 몇 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 7명 중에서도 다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하나의 의견 통일 또 그리고 당의 어떤 목소리를 하려면은 한번 이것도 공청회 같은 걸 한번 좀 마련해서 우리 안을 좀 만들어서 의원들이 공유해가지고 당이 힘있게 나가야 부동산 정책을 좀 민주당은 실패했지만은 우리 당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해서 도리어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부동산 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받아주실까요? 네. 조경태 후보님께서는 2019년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 수석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정말 그때 당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 보수도 확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참 많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광화문 광장에 가서 조국 사태 때 국민들과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외쳤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위선이라든지 무능 또 내로남불 뭐 이런 것을 밝혀냈고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좀 어깨 필 수 있는 정당이 이제 조금 어깨를 펼 수 있는 정당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함께 잘 외쳤다고 생각하고요. 되게 용기 있는 그런 투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시대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좀 더 온화하고 또 다른 방식의 저는 투쟁 방식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조경태 후보에게 어떤 걸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번 토론에서 조경태 의원님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고 계셔가지고요.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이제 여론 지형을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그 보수 유튜브들과 우리 당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저는 그동안에 보수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 당이 많이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후보님들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보수 유튜브들하고도 좀 더 많은 좀 소통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보수, 중도 또는 진보 세력까지도 저는 끌어안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주호영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에 오래 계시다 오셔서 민주당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 당에 오셔서도 상당히 환경이 달라서 아마 애를 많이 먹었을 텐데 민주당과 우리 당과 비교해서 우리 당은 이런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이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점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염치가 있는 정당이다. 예,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줄 아는 그런 정당인 것 같아요. 이 점에서 대해서는 우리 당이 상당히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당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민주당이 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68만 명, 70만 명 되고 우리 당이 28만 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원에 대한 배려가 민주당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원들을 잘 배려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젊음의 바람입니다. 긍정의 바람입니다.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륜과 경륜을 갖춘 훌륭하신 우리 후보님들, 의원님들이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젊음과 변화와 그리고 경륜과 연륜을 통합시켜내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내년에 반드시 정권 탈환, 정권 교체를 위한 제가 앞장서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믿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권 탈환을 통해서 이 비정상화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께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